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글 읽는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29번째 시간으로 차고 나면 기우는 달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고 나면 기우는 달. 내게 의지하시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를 모셨다. 사리분부이 정확하고 준비에 철저하며 당신 일에 흠 잡히는 것을 싫어하셨던 시어머니와 평생 동안 남의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게 자랑이었으며 남달리 건강했던 친정아버지, 두 분 다 젊은 시절에는 한 몫을 하시던 분들이었으나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 노후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웰다잉 40대의 가장으로 식구들을 겨우 이끌고 있는 어느 중년 남자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시설에 모시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어머니를 버리거나 아예 그만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날들어 나쁜 놈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 치매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자녀들의 수발을 받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지만 어떤 수준의 시설에 계시건 속마음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신다. 다만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할 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친정아버지가 건강하신 동안에는 혼자서 지내셨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신 이후로는 내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13년 동안 친정아버지의 수발을 들었다. 마지막에는 시설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르신이 중증이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전생수 목사님은 생전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다고 한다. 첫째, 나는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인즉 병원에 입원하기를 권하지 말라. 둘째, 나는 병에 걸려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떤 음식이든 먹지 않을 것인즉 억지로 권하지 말라. 또한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꺼리지 말라. 셋째, 내가 죽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 장례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넷째, 내가 죽으면 내 몸의 쓸모있는 것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예배를 집례할 때 입던 옷을 입혀 화장을 하고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고향 마을에 뿌려주기 바란다. 다섯째, 내가 죽은 뒤에는 나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땅 위에 남기지 마라. 와서 산만큼 신세를 졌는데 더 무슨 폐를 끼칠 까닭이 없도다.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잘 죽을 준비는 노년이 된 다음에 시작해서는 너무 늦다.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게 옳다. 모자란 사람. 일본에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등록한 이후로 함께 지내던 작은 시숙댁에서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겨 남편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본에 있는 막내 동서까지 포함하여 며느리가 넷인데 내가 셋째다. 큰 형님은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너무 무시를 당해서 작은 형님은 시어머니의 억지 소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다고 했다. 시어머니의 거취를 두고 형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큰 시숙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었고 그때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작은 시숙 내외는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이제 더 못하겠다고 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깨고 남편이 자진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모셔보겠노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서너 번 다니는 성당에도 자기가 출근길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막상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다음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간 것은 5번 뿐이고 실제로는 그게 다 내 몫이었다. 아이들은 내게 아버지 한 사람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놀렸다. 그래도 남편이 효전으로 탄 건 나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어들지 않은 일이다. 남편은 내가 시어머니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전혀 참견하지 않았다.
덕분에 나는 시어머니와 그런 대로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생각하면 남편의 고단수에 넘어간 것 같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친구 말대로 내가 좀 모자라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작은 시 쑥대기에 있다가 우리 집에로 오신 일을 두고 당신이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하셨다. 그럼 나는 좀 모자란 호랑이 포르노. 시어머니가 제일개포 그림문단 부인회에서 일을 보실 때였는데 한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으면 국회의원이건 사업가이건 교수이건 거의 모두가 포르노 극장에 가고 싶어 하더란다. 그럴 때마다 늘 남자 직원들을 시켜 안내하게 했었는데 어느 날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일본에 오는 사람마다 보고 싶어 하는가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부인의 임원 몇 명과 함께 포르노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고 저녁 늦게 만나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표를 사서 들어갔다고 하셨다. 나는 장난기가 발동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어요? 재밌는 게 다 뭐냐? 구역질이 나서 도중에 나와버렸다. 그래도 왕성한 호기심은 충족되셨을 테지. 시어머니는 미모가 뛰어난 데다 머리도 좋고 사리에 밝았다. 이 범절에도 어긋남이 없었다. 소년, 가장을 지원하기도 했고 양로원 등의 복지시설에도 많은 돈을 기부하셨다. 시어머니의 방은 언제나 청결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실 때마다 정치면 사회면을 보고 붕괴하시며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다고 하셨다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된 점이 보이면 늘 지적하고 점검하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셨다. 외식을 하러 나가서도 우리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식사가 먼저 나오면 종업원을 불러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가 자주 고장난다고 나무랐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큰아들이 말했다. 이 사이에 할머니 같은 분이 꼭 필요하기는 한데 집안 식구가 그러면 좀 골치 아프지. 하시는 말씀도 언제나 옳고 당신도 나름대로의 원칙을 지키시며 산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어머니께 가까이 오지는 않았다. 실제로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8년 동안 큰 시숙이 3번, 작은 시숙이 2번, 신누이가 1번 온 게 전부고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은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왜 자기 할머니에게 전화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걸 왜 내게 물어보냐? 남편이 설명하기엔 너무 뿌리가 깊은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볼 만도 한데 시어머니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이지 않는 법이라며 모두가 날 외면하여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찬송을 부르셨다. 막강한 시어머니. 성당에서 야유회를 가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 떠난다고 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준비하고 강을 건너 청담동 성당에 도착하자 야유회를 위해 대절한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버스에 올라가서 앉을 자리를 찾는데 마침 비어있는 자리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가방이 놓인 좌석 옆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물으셨다. 여기 자리 있어? 누가 올 건데요? 그 누구가 여기 왔수다. 그 아주머니는 함께 앉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미리 자리를 맡아놓은 모양이지만 먼저 오는 순서대로 앉는 게 상식이라고 믿는 시어머니에게는 통할 리가 없다. 시어머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머니가 머뭇거리자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다. 가방 치우시오. 가방이 야유에 빛냈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또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일본에 다녀오셨다. 시어머니가 비행기 안에서 식사 중이셨는데 앞사람이 먼저 식사를 마쳤는지 좌석을 뒤로 젖히더란다. 식사 중이던 시어머니가 그 사람을 나무랐다. 의자 바로 세우시오. 당신은 예의도 상식도 없습니까? 내가 식사 중이란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무안을 당한 그 남자분은 의자를 바로 세우더니 스튜디오스를 불러 위스키를 주문하더란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이 맨정신에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술김에 행패를 부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어서 다시 앞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정술을 마시고 싶거든 저기 있는 빈자리로 가시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을 피해 시어머니가 빈자리로 옮겨갔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자기네는 왕족이라서 당당함이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해 김씨는 가야의 김수로 왕 후손이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거다. 행복한 주말. 오래간만에 하루종일 놀았다. 추석 전에 가보여온 중풍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친정아버지 수발 때문에 더 바빠졌고 척추에 골절상을 입은 시어머니가 방에 딸린 화장실에도 가실 수 없게 되어 실내용 변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9월 1일에 종종 걸음으로 뛰다시피 살다가 주말에 노려보기는 처음이다. 게다가 일복이 뜨져 올해 끝자락에 낼 3권의 책을 준비 중이었는데 다행히 남편도 때맞춰 해 출장 중이라 책 내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삼청동에 있는 찻집에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수제비집으로 단팥죽집으로 삼청각으로 노래방으로 돌아다니며 놀았다. 친구 말대로 짐승같이 마시고 먹은 게 내려갈 새도 없이 자리를 옮겨가며 별미를 즐겼다. 오래된 동네에서 나누는 옛날 추억 담은 재미있었고 내 생일이라고 선물까지 마련하여 깜짝 파티를 열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맙다. 덕분에 오래간만에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유서. 시어머니가 이불 위에 주저앉으면서 허리뼈가 4곳이나 부러졌을 때 의사는 이제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누워만 있으면서 점점 쇠약해져 가던 시어머니는 그래도 당신이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은 것 같다.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치료 비용이 불어나자 큰 시숙이 제안을 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